거북섬이야. 이순신 장군님 거북선? 거북섬 아니고 거북섬. 시흥에 있는 거북섬. 경기도 시흥 거북섬에서 제17회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이 열립니다. 해양 스포츠 경기의 모든 것, 그리고 해양 액티비티의 모든 것. 어디서? 경기도 시흥 거북섬. 언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8월 30일 거북섬 해안데크 개회식, 드랙, 김수찬, 이영현, 너드커넥션, 그리고 유나. 9월 2일 거북섬 해안데크 폐회식, 자우림, 김유나. 제17회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 경기도 시흥 거북섬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FM 99.9MHz OBS 라디오입니다. HLMD FM 경기 북부의 중심 의정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변화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시가 2시 뉴스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찾아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합의가 최종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두고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반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진 3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내일 새벽 도착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미 사흘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알링턴 국민묘지에 헌화한 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첫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 세대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발전하기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본 뒤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명명식에 참석해 한미 조선협력의 시너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허벌판 대한민국에서 K조선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6일간의 방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방미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발언을 두고 북한이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한 연설을 겨냥했습니다. 통신은 국위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세계 안보역학 구도의 변천을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 정책이 바뀌려면 세상과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표현한 것에 우리를 심하게 모독했다면서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천진한 꿈이고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 비꼬았습니다.
통신은 또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반공화국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이자 이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논평에선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미국에 대한 비난 메시지도 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9천억 달러의 경제 안보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완료된 무역협상 타결을 거론하던 중 한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미 간 문제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지켰다며 잘된 일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덕분에 많은 미국 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4,000개, 포드는 4,000개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링 미 상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이 조성된다며 이는 관세로 인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3,500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미국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이번 주 중에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이 먼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5천억 달러를 훨씬 웃돌고 1조 달러, 약 1,40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센트 장관은 지난 19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는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채 상환을 시작하고 그 후에는 국민들에게 소득 보전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차장검사 등 6명이 심사에 참여하는데 특검 측은 지난 월요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서 362쪽을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160쪽의 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며 계엄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4.5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지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가 권 의원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청근 기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오늘 출범한 거죠? 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헌화와 분양을 한 뒤 방명록에 정도 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썼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하고 야당답게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미 투자를 약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농산물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도 미국과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첫 단추를 잘 끈 정상회담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물꼬를 트도록 해 가장 큰 외교적 문제도 풀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은 멈춰버린 한반도 시대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참석 가능성을 두고는 한반도 평화 모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스처나 액션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와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인력, 기간을 확대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표결합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진행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참전 유공자 예우법과 한국산업은행법 등 비쟁점 법안을 표결합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할 수 있는 만큼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의장은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은 이 대통령도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뒤로 제쳐두고 기본권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 중심으로 우선에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장은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민간 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현직 경기도 의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기도 의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어제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 의원 3명과 자금 세탁을 도운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도의원들은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초단체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지역구를 둔 관할 자치단체 등에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관련 특별조정 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 같은 편의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업가의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현역 도의원 등에게도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구속된 도의원들이 챙긴 1억 4천만 원가량의 금품은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 대상인 도의원들의 집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7명에 대해 된 에어컨도 없었죠. 용접 일을 출근하면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데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하루에 7, 8번 샤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옆에서 응원하고 앞에서 춤추고 이거 진짜 뭐 구호에 맞춰가지고 같이 막 일어나. 를 해봐. 한해한 경우는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은 선반 보관이 금지된 보조 배터리, 승객 짐 등과 함께 불가피하게 12월 20일 대전을 거쳐서 내년 1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공연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네. IS 동상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약 세상을 3km 열어주고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신 저렴 8가지 나눈 선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 또 모든 국적기에는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기 싫겠지만 선생님은 저는 잘 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중학교 그때부터인가 제가 아침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 명령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혜입니다. 방면 오른쪽 이어서 한프리 뉴스 박사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평균 연령이 33.1세로 1년 전보다 아침에는 밥과 국을 꼭 먹는다. 약 1km 앞 평택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하지만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9월 주행하세요. 3일 신문에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침 즉석 식사 새유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거든요.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의 움직임과 밀물 썰물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직접 구조.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공지 미흡입니다. 전체의 30. 이스야라스 네가 날 사거리 방향 남선공 3도, 대구 32도, 제주 34도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그리고 경북 포항의 전법 기도도량 광명사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요. 황제바이오에서 드리는 황금 두꺼비 비누, 가마솥에 덮다 꽃마실 병원에서 드리는 마실처럼 즐겁고 마실수록 건강한 골차 세트 선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조금 지치고 힘든 시기인데요. 저희 두시에서 마이가 함께 활기차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송요창님 출석해 주셨네요.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해주시니까 오승진 씨 완전 팬입니다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님께서는 오늘 제가 아끼는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오전부터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떨고 있을 친구가 걱정스럽네요. 친구는 99년생입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네, 어떤 중요한 날인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좋은 마음, 결과 있기
네, 동호님도 오셨는데요. 동호님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쵸. 지금 실내 운동 마치고 숲속 순례길 와서 걷기 운동하고 귀갓길에 저희와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기온이 조금이나마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실외 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호님 잘 들어가시고요. 우리 아부아님께서도 마침 점심 먹고 살짝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냉장고 청소해보려 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정신혜님도 오셨네요. 퇴근하는 중인데 날씨가 춥다기보다 햇살이 따갑다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가을이 가까우니까 아무리 익어가는 주인가 봐요라고 하는데 지금 햇살이 좀 따가워야지 곡식이 무럭무럭 잘 익는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참아야죠. 네. 근데 예리하신 게요. 오늘과 내일 자외선 지수가 진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해양부사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선선했는데 낮에는 더워요. 오전에 손님이 있어서 좀 바빴네요. 점심 먹고 스님 여유롭게 방송에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주셨어요. 네, 우혜진님도 오셨는데요. 고2학년이 딸이 공부하느냐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병원 다니냐고 좀 서운했겠어요. 이제 맛있는 것 좀 잘 먹이고 좀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따님이 그래도 어머니 마음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딸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731번님께서는 저는 현주 스님 승진 씨가 저한테 알람입니다. 좋은 하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드럽고 흥겨운 이야기로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2941번님께서는 저는 매일매일 사경하고 있는데 저는 내일 것까지 미리 썼어요. 숙제를 미리 하셨네요. 네, 그러시네요. 네. 2845번님께서도 오늘도 방송 듣고 문자로 출첵해봅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9888번님께서 이제 그 출석하시면서 간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퀴즈도 풀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이죠. 문제 잘 들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2842번이나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퀴즈 준비되셨죠? 네, 오늘은 꽃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 꽃은요, 국화과에 속하는 멕시코 원산의 하늘살이 풀입니다. 관상용으로도 널리 재배되는 꽃인데요. 키는 보통 60에서 90cm 정도로 자라는 편이라서요. 작은 화분보다는 정원이나 화단에 심는 것이 적합합니다. 여름철 6월 무렵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요. 가을 10월까지도 지지 않고 피어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약 100일 동안 피어있는 꽃.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100일 동안 예쁘게 피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흔히 꽃을 표현할 때 화무 11홍, 꽃의 붉은 기운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지고 만다 라고 하지만 이 꽃은 100일 정도 아주 길게 펴있죠. 긴 꽃대 끝에 머리 모양의 차례가 하나씩 달리는데요. 그 빛깔은 녹색, 하늘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색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 자주색, 심지어 흰색까지 다양한 품종이 존재해서요. 정원 전체를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기 좋은 꽃입니다. 잎은 달걀 모양을 띠고 가장자리가 밋밋한 것이 특징인데요. 꽃이 뾰족하고 표면에는 솜털이 나 있어서 만졌을 때 다소 거친 촉감을 줍니다. 열매는 9월쯤에 익고요. 씨앗을 통해 쉽게 번식합니다. 관리가 까다롭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관상용 꽃입니다. 네, 오늘날 이 꽃은 흔히 관상용으로 인식이 되지만 원래는 길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잡초에 가까운 존재였대요. 이 18세기 독일의 식물학자 요한 고트프리드
진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면서 유럽에 알려졌고요. 이후 인도와 서양 원예가들의 손을 거쳐서 꾸준히 개량됐습니다. 본래 야생종은 보랏빛에 가까운 자주색을 떴지만요. 여러 차례 품종 개량을 통해 지금처럼 수많은 색채를 지닌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재위가 지은 사물의 어휘를 연구한 물보라는 문헌에 이곳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1800년 이전부터 이미 정원에 심어서 관상용으로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꽃말이요. 네. 인연인데요. 네. 오래도록 피어있는 특성처럼 오랫동안 이어지는 관계를 상징하죠. 이 꽃말과 어울리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오랜 옛날 이 어촌 마을에서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진 처녀가 네. 사랑하는 무사를 기다리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뒤에 그 무덤가에 피어난 붉은 꽃이 바로 이 꽃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요.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100일 동안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마음이 꽃으로 환생했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꽃은 한국 민간설화 속에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애절한 인연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정답 문자 샤비클사 2번이나 앱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5690번님께서 친구분을 위해서 신청한 노래죠. 마크의 1999 띄울게요.
보내신 0023번님께서요. 할미꽃 하셨고요. 네. 좀 예쁜 꽃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할미꽃도 예쁘긴 한데요. 그렇죠. 네. 9479번님께서는 요즘 대롱나무 꽃도 많이 폈는데 네. 이걸 나무 이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평창에 이것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대요. 도우님의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꽃말이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흥미롭게도 이 꽃은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피어난 적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2016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는데요.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100km 보전한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이나 우주 탐사 같은 장기 우주 체류에서 식물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황량한 우주 공간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는 거는 큰 심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약 실제로 400m, 우주에서 시속 꽃이 100km 피어나는 보전한 우주 이동식 비행사도 단속 지점입니다. 우주에서 피어난 꽃을 보니 내 마음에도 작은 정원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남겨두죠. 멋지네요. 네. 또한 이 꽃의 개화는 우주 식량 연구에도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꽃이 핀다는 건 단순히 성장만 한 게 아니라 씨앗을 맺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우주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였습니다. 이 꽃의 개화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며 우주에서 핀 최초의 꽃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됐죠. 이 꽃은 한 송이의 수명은 짧지만 끊임없이 새 꽃이 피어나서요.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을 장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꽃을, 아름다운 이 꽃을 감상할 수가 있죠. 또 이 꽃은 해충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병충해에 크게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농약 사용을 최소화해도 꽃을 잘 피워내죠. 도시 정원이나 학교, 공원 등지에 이 꽃을 많이 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꽃을 잘라서 꽃꽂이에 쓰기도 적합하고요.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지치지 않고 오래 피어 있어서 여름 풍경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